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오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앞두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하고 있는데요. 맥점 매매 최고수 김봉만 전문가의 정확한 시장 진단 오늘 금요일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봉만 전문가의 비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가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가 이틀 연속 또 수고해 주십니다. 더 반갑게 오늘 또 이재필 전문가 만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크리스탈 신소재.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28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네, 100% 실어주신 종목이신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주가 3% 넘게 하락하면서 3,62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이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2.5배 수익이 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시청자님. 뭐 하락하고는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전문가께서 자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100% 들어가실 생각하셨을까요? 총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평가로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일단 현재 지난해 150억 원 순이익이 났으니까 3,400억 원대면은 지금 20배가 넘는 PER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략 주시죠. 네, 시청자님 뭐 이렇게 1,200원 정도의 몰빵 치셔갖고 이 정도까지 들고 오실 정도면 상담이 필요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일단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다라면, 글쎄요, 저는 뭐 좀 연구할 가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남아있는데, 과거에 여기 중국 기업들 쪽에 속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잘 있다가도 그냥 뭐 굉장히 실적 굉장히 좋아갖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보고 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거 나온 숫자들 이거 자체를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 기업이다라면 감독도 제대로 받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최대 주주도 중국이고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숫자들 뭐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뭐 몇 종목 되잖아요. 상장 폐지를 이렇게 된 종목들이 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장 폐지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 뭐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몇몇 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지인도 뭐 예전에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거에 한번 중국 기업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재무제표 자체는 저는 일단 믿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이렇게 만약에 980원 뭐 이럴 때 1,000원, 1,28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또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5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전망치를 알려면 요거 중국 쪽에 자회사들 뭐 그런 쪽에서 뭐 흑연하고 뭐 이런 것들 광산하고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막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저라면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요거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워낙 좀 수익이 크게 나셨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원금을 이렇게 빼고도 뭐 충분한 수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로 위쪽으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걸 조금 바라기보다는 한 50%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셔서
원금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고요. 그 나머지 부분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지금 요즘 시장도 좀 무섭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 내려꽂히는 거 보면 손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내려꽂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 전망 자체는 저는 중국 기업을 분석할 만한, 죄송하지만 중국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목표가 주신다면 일단 뭐 얼마까지? 저거 네. 내일 그냥 저 정리하시는 건 바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뭐 절반 정도 만약에 저 보유를 하신다라면 이 처음에 이 5,200원, 5,12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이 가격대 꼭대기에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는 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도 테마적인 흐름에 좀 편승했었던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진단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전에 중국 고섬 사태, 저는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했던 것들이 다 이제 허사였고, 그랬었죠.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좋은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는 재무제표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흑연 확보 경쟁으로 또 그래핀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올라갔었던 크리스탈 신소재 절반 정도 당장 비중 축소 이후의 목표가는 4,5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볼게요. 토마토 사랑님이십니다. SL 갖고 계시고요. 36,000원에 5% 비중 있으신데 신고가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오늘 주가는 36,700원에 마감되면서 약간 수익 보시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신고가를 바라보시면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예, 뭐 신고가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요거 2분기 실적이 또 최대치로 나올 거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뭐 그런 부분일 거고요. 지금 울산 쪽에 있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침 그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뭐 판매량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울산이 굉장히 좋대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좋고 뭐 그다음에 조선소 뭐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협력업체들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다 뭐 주말에 특근하고 풀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활기가 막 차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도시 자체가 이렇게 활기에 차 있다라는 거는 그 실적 부분들 분명히 잘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이 SL 같은 경우는 램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뭐 테슬라 쪽 뭐 이런 쪽도 거래를 합니다. 이런 쪽도 거래를 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뭐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에 또 부품업체들 이런 쪽이 낙수 효과도 이제는 생길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보통 보면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 뭐 주가가 좀 좋은 흐름 나오면요. 실적이 좋아지면 협력업체들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SL 같은 종목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분기 실적 나온 거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뭐 영업이익만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1분기가 410억이었습니다. 올해 960억 정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1,04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간 실적으로도 전년도보다
50% 이상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은 증가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적이 숫자가 이렇게 찍히는데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조금 뭐 그럴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막 사람 짐 빠지게 해놨다가 올라갈 때 보면 한순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이 SL의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1조 7천억 정도인데 지금 뭐 이거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룸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전에 41,000원 정도, 41,150원이 요때가 조금 지금 기술적으로는 걸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적 부분 고려해 본다라면 뭐 이 부분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41,000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디 가격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텐데 그 마디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뭐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5만 원 정도까지 그냥 좀 들고 가보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참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지수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줬죠. SL 토마토 사랑님께서 현대기아 1, 2분기 매출 1위 소식에 SL 담았는데 오늘 제일 약하다고 걱정하셨는데요. 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실적 성장에 낙수 효과 기대 가능하고요. 2분기 실적 더 큰 폭의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까지 기대하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거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찾아와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수 고려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그 종목도 괜찮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SP요셀 매수가 얼마십니까? 매수가 27,5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 담으셨나요? 80%를. 아, 네, 80% 실어주셨고요. 오늘 종가가 18,610원 강부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10% 정도 손실 나오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알려주세요. 그런데 뭐 SP요셀이 수소관계주라 해서 샀는데 잘 올라가다 요즘 계속 떨어지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황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 하락 추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볼까요? 자, 이 SP요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 중에서도 건물용 연료전지를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연료전지가 자동차에 들어가면 차량용이 되는 거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발전용이 되는 거겠죠. 자, 요건 건물용 연료전지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작년에 수소 관련주들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였죠.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시들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정권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띄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되는 종목들이 부각이 상당히 좀 많이 됐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관심사가 전기차나 이런 쪽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료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수소를 해외 쪽에서는 수소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 좀 투자가 먼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하는 쪽 이런 쪽에 먼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넥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수소차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라는 게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뭐 포스코홀딩스하고 뭐 이런 종목들 주가가 좀 이렇게 들썩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만에 그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뭐 그 수주했다, 독점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썩했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지금 수소 쪽이 굉장히 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조금 좀 안 좋다고 이게 턱없이 좀 비싼 주가,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면 예,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SPO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129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니까요. 뭐 고평가고 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뭐 이 흑자 부분들 12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뭐 적자 나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꾸준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돈은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소는 둘 중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뭐 어떤 모멘텀이 좀 뭐 어떤 박람회나 뭐 이런 것들,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게 만약에 있다라면 그 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사서 들고 있다가 그 행사 즈음에서 매도를 하든가, 그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길게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수소 이쪽이 2014년도 뭐 이때 전기차 쪽 섹터들 뭐 요런 쪽하고 지금 비슷한 시기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시청자님 비중 80%는 이렇게 실어 놓으시면 오래 못 들고 가십니다. 못 들고 가시니까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반등 목표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거의 전저점 근처까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올라온다라면 뭐 2만 원 근처 정도까지 19,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9,000원대 후반 정도, 뭐 19,000, 한 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반등하면 그쪽에서는 한 50% 정도는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만 좀 길게도 뭐, 1, 2년 이런 개념 말고요. 좀 더 긴 관점, 그런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식 보유하신 것 최대 기간 혹시 어느 정도세요? 그건 뭐 지금 계속 사고 팔고 해서 현재 산 거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네, 이 종목을 아마 시청자님께서 그동안 매매하셨던 종목들보다 더 길게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PO셀 전략 세워봤습니다.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태계 글로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의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등 목표치 19,000원 후반으로 잡고 비중 여기서 80% 가운데 50% 줄이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이신데요. 진성TC를 13,4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중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주가가 3.82% 오른 13,3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약간 손실 보시면서 마감되는데 단기 혹은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이 진성TC는 좀 더 길게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인데 짧게 보시네요. 자, 지금 이 진성TC는 건설 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캐터필러의 그 하부 롤러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쪽이 왜 좋은가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좀 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 그 인프라 투자법 이런 것들 통과되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 그쪽은 지금 인프라 시설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현대차도 공장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부 다 미국 쪽에 공장을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부 다 지금 IRA 법안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계속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죠. 그러면 공장에 대해서도 이 공사를 하려면 땅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에도 수요가 굉장히 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쪽 중동 쪽도 마찬가지죠. 중동 쪽도 지금 네옴시티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UAE 쪽에서도 공사를 한다 그러죠. 또 가까운 부분들, 지금 매일 듣는 부분들,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다 포탄을 떨어뜨리고 포탄 쏘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나중에 정비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되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요. 자카르타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수도를 옮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이 건설 장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환경 자체가 이런 쪽들 건설 장비라든가 그 건설 장비 부품들 이런 쪽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짧게 좀 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짧게 보신다라면, 지금 여기, 전에 있던 고점, 이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달 고점은. 그걸 돌파를 하면, 한 15,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 15,500원 이것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로 그냥 봐도 1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중단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는 주봉상에서 전고점이 있는 자리 17,000원대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성태 씨,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공장 건설로 인해서 관련 수요가 증가세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5,500원, 중기 1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아시아.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850원이고요. 네. 지금 40%돼 있네요. 네, 40% 비중이시고요. 한번 여기서 비중 조절하셨나요? 이제 예, 조금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2배 정도 수익이 나셨어요. 저는 이게 수익을 많이 난 게 아니라, 네.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만 산다는 게 어떻게 가진 돈 100%를 다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잘못 눌러가지고. 그랬고, 네. 며칠 있다가 잠깐 올라오길래 지금 60%를 매도한 상태인데, 그때부터 계속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 이렇게 운이 좋으시네요, 시청자님.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비중 어떻게 할지 저희가 전략 짜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14%가 상승한 9,760원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주식 잘하려면 운도 좀 따라야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뭘 해도 다 되실 분 같습니다. 자, 저도 축하드리고요. 저도 주무실 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 쪽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좀 분리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하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하면요. 이거를, 옷을 만드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패션 디자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 육성하려고 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팹리스 업체들도 별로 없고 나머지 생태계들이 이렇게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좀 조성을 하면서 외국 업체들도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서 생태계는 조성이 될 겁니다. 자, 이 코아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요게 실적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뭐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근데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3년째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자회사들 쪽 뭐 요런 쪽이 제대로 뭐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뭐 작년에도 220억 정도 적자가 난 상황이고요. 올해도 1분기에 27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려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게 이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자가 별도 기준으로 좀 많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나요. 뭐 분기에 뭐 1분기에 한 7억 정도 흑자가 났으니까 10억도 채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요 실적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저 4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절반 정리를 하시면 지금 더블이 넘었기 때문에 뭐 전에 매도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내일 저 월요일이죠. 절반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꽤 만족한 수익이 되실 것 같아요. 원금은 챙기는 거잖아요. 원금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들고 가신다라면 나중에 좀 이런 쪽도 크게 되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까지 들고 계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절반 정리하시고 절반은 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일단 뭐 분위기 좀 잡히고 실적이 좀 좋아질 때 그때까지 좀 들고 가신다라면 한 13,000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 절반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항상 과욕은 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전략 어떠신가요? 잘 들었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요즘 이제 하반기쯤 돼서 이제 그 공장 신설하고 해서 이제 그것이 같이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매도를 할까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다려보다가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 비중 조절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실적 개선까지 13,000원까지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코아시아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주이지만 현재 실적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정부 기업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확대 의지가 긍정적인데요. 절반 비중 바로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실적 개선까지 13,0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명화 님이신데요. 종목 진단 올려도 가능할까요? TCC 스틸 39,800원에 매수해 주셨고 비중은 10%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0.85%가 하락한 35,000원입니다. 10%대 손실이신데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너무 쫓아가셨어요.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좀 후회가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뭐 니켈 도금 강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전기차 쪽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9,400원에서 49,000원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정도 5배 정도를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항상 좀 드리는 얘기가 많이 오른 종목을 사서 더 이렇게 좀 오르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실적되는 종목 중에 좀 조정 잘 받고 있고 좀 눌림목 국면 이런 국면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TC 스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가 나오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9,175억입니다. 자, 지금 위에서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9,100억 정도니까 이 4만 원 할 때 이때는 시총이 1조도 훌쩍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여주는 실적들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여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연한 모습이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올라가다가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고점대,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뚫지 못하고 고생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TCC 스틸, 2차 전지 쪽 이런 쪽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셀 업체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을 보시더라도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62평선까지 다 붕괴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그냥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선택이 되실 수 있지만, 네, 단칼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게 또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KCC 스틸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중 고점 형성된 이후에 부담스러운 위치로 손절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이시죠. 존버왕님 오셨고요. KMW 올려주셨습니다. 통신 장비주도 요즘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 종목 매수가가 25,038원이시고요. 20%입니다. 보유 기간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바닥을 다진 건지 아니면 아직 바닥이 아닌지 계속 들고 간다면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이 될런지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KMW 하면은 뭐 2018년에 5G 통신 장비 관련주로 정말 이름을 날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14,81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분 손실 크시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자, 이 KMW 같은 경우도, 이 5G 쪽도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하면 숫자예요. 실적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쪽들, 지금 5G 관련주들, 뭐 그런 쪽들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하더라도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좀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 실적 부분들 한번 보시면 2020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지만 2021년도부터 적자 전환하고 난 다음에 뭐 작년에는 적자 폭을 오히려 더 키운 모습이에요. 통신장비 업종들 작년에 흑자 전환한 종목들 꽤 많습니다. 근데 왜 KMW는 흑자 전환을 못했을까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쪽 같은데, 그런데 미국, 유럽 쪽 이런 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선 기지국을 만드는 기지국 안테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그쪽에는 납품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그쪽 미국 쪽이나 유럽향으로 해서 실적이 찍히는데 오히려 매출 자체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5,800억 정도면 적자 450억 내면서 시가총액 5,800억이면 비싼 거죠, 아직도. 비싼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요게 BPS라는 거, 그러니까 주당순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6,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주가만 많이 빠졌다고 싼 그런 주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내일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이렇게 고점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뭐 좀 이렇게 탄력도 이렇게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보면 뭐 분명히 실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KMW 같은 경우도 그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차라리 이 실적이 좀 되는 종목군들, 5G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좀 되는 종목들, 요런 걸로 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되는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뭐 솔리드 같은 게 지금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솔리드 실적을 한번 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리죠. 아까 KMW 재무제표하고. 자, 이때 KMW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흑자가 나고 그다음에 적자 전환해서 계속 적자가 늘었잖아요. 근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61억 흑자 전환했고 작년에 286억 정도 흑자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41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역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3,39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도 훨씬 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자, 저쪽 KMW 같은 경우는 뭐 좀 정리하시고 이 5G 관련주로 노려보시려면 솔리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 훨씬 넘은 이 종목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어렵네요. KMW 좀 부담스러운, 좋지 않은 내용들이 세 가지나 나왔습니다. 2021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댓글을 너무 훈훈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SL 진단 받으신 토마토 사랑님께서 이재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이수페타시스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도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재표 전문가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볼지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자,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이 62평선을 장 초반에 살짝 깼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치고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후장인데요. 반기 말이기 때문에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좀 급격하게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이 코스피 시장은 62평선을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일단 뭐 추가로 다음 주 초에 좀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 BM이 62평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습니다. 어제 완전히 이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3일째 지금 깨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초에는 반드시 회복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시장 다 지금 뭐 반등이 조금 뭐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22평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은 조금 좀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20일 이평선은 260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22평선은 877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위쪽으로 좀 이렇게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1% 좀 남짓 정도, 그 정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입니다. 자, 요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4,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요 숫자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어제 뭐 3,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그 전날 이틀 합쳐갖고 한 7,000억 정도 좀 넘게 매수를 했죠. 근데 그 전날 1조 3천억을 팔고 그 전날 8천억을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냥 청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좀 잘 보시고 22평선을 강하게 다음 주 초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계좌의 현금 비중을 늘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실적이 좋은 섹터들 이런 쪽에 선별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적이 딱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업종들 실적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 이런 것들 보유를 좀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 업종들 실적 좋을 거니까 조선, 방산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부분들이니까 이런 쪽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21선 저항을 뚜렷하게 받는다면 현금도 필요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오후 4시 하반기 시장 전략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라. 부제목은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전략입니다. 역시 이 원금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고 실적 개선주 어느 쪽에 있는지 이재필 전문가의 전략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폭우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주말 안전하게 또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